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갤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요. 강점 코칭을 진단을 받아봤었어요. 저의 상위 5개 테마는요. 미래 지향, 집중, 신념, 행동, 존재감 이렇게 5개 테마가 나왔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이 5개의 테마의 이름을 봤을 때? 신념이라든지 존재감 이러한 테마는 이 단어로만 봤을 때는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라는 걸 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테마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설명이 필요하고 내용을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저 같은 코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신념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진단 보고서를 읽으시면서는 좀 와닿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신념 테마의 어떤 부분이 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타인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행위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본인의 가치뿐 아니라 타인의 가치에 또 기여를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좀 생각나시는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틴틴 라이프를 저는 네. 그럼 이거를 할 때 이제 타인의 가치에 기여라고 써 있잖아요. 네. 틴틴 라이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타인의 가치에 기여랑 연결을 시켜본다면 어떤 걸까요? 이 채널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네.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질 높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다. 네. 그래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 공부 외에 또 다른 세상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기 때 그래도 힘든 와중에 또 즐거움을 찾는 다양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네.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또 학업에만 찌드는 거 아니라 학교 밖에도 저 밖에도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네요. 정리를 아주 찰떡같이 잘해주시네요. 이 신념 네. 테마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네. 일단 가치관과 목적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 가치가 잘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와 잘 맞지 않는 일들은 힘들어 하시는 반면에 그것과 잘 맞는 일을 할 때는 굉장한 동기부여를 느끼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이 테마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맹점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테마는 중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좋거나 나쁨이 없거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틴틴 라이프는 굉장히 성숙하게 이 테마를 쓰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이것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미성숙하게 발언이 될 경우에는 또 맹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신 게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착한 척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건데 너무 독선적이다. 네, 그렇게 또 느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모든 테마에는 사실 맹점이 있거든요. 근데 신념 테마의 맹점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신념이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도 하시고 이게 난가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나만의 이름을 이 테마에 붙여준다면 좀 뭐라고 지어주고 싶으세요? 해피투게더 어떨까요? 해피투게더. 네. 진짜 좀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타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착한 척 아니에요. 두 번째 테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테마를 선택해 주셨는데 행동 테마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와 닿으셨어요? 천성적으로 당신은 자신에 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너 너무 솔직해. 이렇게까지 너 모든 거를 까발리면 안 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TMI를 많이 하셨나 봐요. TMI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상황만 허락한다면 당신은 주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일을 추진시킬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으신가요? 가고 싶은 곳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그래서 만남을 추진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것이 어렵지 않으신 쉽죠 저한테는. 재밌죠? 오히려 재밌군요. 네. 그게 바로 이게 재능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 테마를 가지신 분들은 생각보다는 행동. 이분들의 그 키워드는 시작이에요. 하면서 해보고 나서 결정하자. 또 행동 테마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나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이 촉매제가 되어주세요. 어떠세요?
함께 뭔가 하자 해봐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재능이라는 것의 증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패턴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능이 나한테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재능인 동시에 이 강점 진단에서는 기대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행동 테마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지, 저 사람은 왜 생각만 하고 저렇게 시작을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대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면 조금 달라지실 수 있겠죠. 모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치도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심사숙고 테마의 눈에는 행동 테마가 너무 섣부르고 경솔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면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내가 행동 테마고 네가 심사숙고 테마니까 우리는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때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저런 사람이랑 그럼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이 팀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이스님 말씀대로 그거는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이 된다. 그렇죠. 행동 테마도 이제 맹점이 있잖아요. 너무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서가는 거를 심사숙고가 잡아줄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그 행동 테마의 맹점을 제가 지금 읽다가 살짝 웃었는데요. 네. 필터 없이 행동 테마에도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브 테마 어떨까요? 행동하니까. 네. 무브 브레이크 무브 어떨까요? 무브 브레이크. 필터가 갑자기 생각이 나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해피투게더 또 무브 브레이크 무브라는 테마를 만들어 보셨는데 네. 그 이름을 명명한 테마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좀 당장 실행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존재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내 강점이어서 그렇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조금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네. 추진을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인지를 통해서 의식하고 행동을 하시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정말 강점 진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실제로 강점 코칭 시연까지 받아보면서 코칭에 대해서 알아본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고 강점 코칭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죠? 네, 댓글 남겨주시면 조이스님께 저에게 연락을 주실 거예요. 네, 꼭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점 코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남을 더 깊게 이해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너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잘하는 거 해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뭔지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한 친구들, 나의 재능은 뭔지, 왜냐면 모두에게 재능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진단도 받아보고 코칭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 우리 청소년들도 이 강점 코칭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사실 청소년기 때는 아직까지 경험이 많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강점 코칭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10대가 되기 전까지 아주 어린이 때는 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강점 진단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조이스님이 받으신 그 강점 진단을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보고 과거의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이게 정말 내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말 나한테 와닿는 것만 이거는 다 가설이거든요. 이 진단 보고서는 이 내용들은 당신은 대체로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검증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진단을 받은
나밖에 없거든요. 실행 계획을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코칭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지. 네, 실행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코칭으로 봅니다. 코칭과 강점 코칭의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배운 것,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또 그 뒤에 더 큰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실행 계획이 없는 코칭은 절반의 성공이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코칭은 다회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코치님과 만나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왜 그랬는지를 또 얘기해 보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의 삶에서의 작은 행동들을 바꿔가는 것이 코칭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틴틴들을 생각하면은 학업이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학업에 대한 강점 코칭도 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뭐 꼭 강점을 이용해서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이라든지 심사숙고 테마, 행동 테마에 따라서도 조금 일이 더 잘 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점 코칭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꼭 강점 진단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라이프 코칭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만 좀 달라지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또 실행 계획도 마지막에 내보고 적응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